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7월 1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2차전지 또 바이오 쪽이 상당 강세였죠. 특히나 이제 코스닥 중심의 상승 장세, 강세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 이제 선별된 차별화된 어떤 장세이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을 들고 있지 않는다면 이제 굉장히 좀 소외되는 그런 국면이기도 한데요. 전형적으로 이제 그 양적 완화 장세가 아닌 흐름에서는 이렇게 이제 압축된 일부 업종과 일부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장세인데요. 이게 더욱더 지금부터는 도드라질 거라는 점이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또 LNF 두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돋보였는데요. 2017년 셀트론의 이제 추억이 좀 되살아나는 코스피 이전 상당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졌죠. 2차전지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두 개 기업이 이제 코스닥에 있었기 때문에 한 개 기업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LNF는 이제 공식적으로 또 이제 조회 공시 통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와 또 기사 쪽에서는 또 이제 주간사 선정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일단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0.02% 상승, 강보합 정도죠. 거래대금은 11조로 적지 않게 나왔고요. 특히나 코스닥이 돋보였는데 코스닥이 1% 상승에 거래대금이 무려 이제 15조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수급 구도도 오늘은 외국인은 큰 변동은 없는데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3,200억을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5천 계약 넘게 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는 코스피 기관의 매도를 낳게 된다. 이렇게 좀 연결지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예수금은 50조, 신용유효 자산고 19조 3천원, 변동이 없네요. 오늘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0.7% 상승했는데요.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다우 지수도 1% 상승하면서 직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 또 S&P 500 지수도 0.7% 상승으로 상승 추세를 더 강화해 나갔습니다. 니케이 증시도 1% 상승, 홍콩, 대만은 약간 좀 조정받았고 상해도 약보합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이제 마감된 건 아니죠. 오늘 한국 증시는 도드라진 종목별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 흐름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조금 조정 성격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조금 이제 돌파하지 못하는 주요 이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5일선 조정 내지는 매물 소화 과정들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정배율 유지되고 있고 제가 볼 땐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늘리면서 5일선 타고 상승의 흐름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면서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 중심의 코스닥 장세 흐름을 지금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흐름들은 이게 단실 내에 이게 끝나기 어려운 또 공매도의 쇼 스퀴즈 현상과 오늘 이슈가 더 큰 게 나왔죠. 에코프로 BM, LNF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인데요. 요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쇼커버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정말 무서워지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업종 지수는 이제 완연하게 신고가 라인을 완전히 돌파해내면서 무서워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좀 위에서 좀 조정받는 것 같고 오늘 헬스케어 업종이 그래도 좀 세게 올라오는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저점을 좀 찍고 여기서 다시 조정받는데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지 않는 흐름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업종도 이제 저점은 찍었다고 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수급 구도가 좀 오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고무적인 흐름들이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역시 종목별 흐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2%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나오면서
이 장기 평선을 지지를 확실히 좀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좀 나타냈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또 이제 LG화학하고 LG화학 우선주 뭐 최근에 좀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LG화학 우선주의 흐름이 전개됐고, 또 삼성 SI는 오늘 뭐 약보합이지만 또 밑에 이제 저가 수급이 뚜렷하게 있다는 걸 확실히 좀 보여줬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LNF 에코프로 BM이 역시나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됐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게 마무리가 된 건데, 그만큼 지금 공매도의 청산이 굉장히 지금 전개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뭐 어디서 멈출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고요. LNF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공매도의 청산이 벌어질 텐데 오늘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기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크게 좀 순매수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세게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여건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도, 공매도 입장에서도 급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다. 포스코 퓨처엠 신고가 내면서 더 이제 가파른 상승, 또 이제 공매도 청산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전개될 거라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도 이제 계속 이런 어떤 이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굉장히 처참하게 깨져나갈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흐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파산을 안겨주는 그런 무서운 어떤 시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자체가 최근에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여기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단기적인 트레이딩 오늘 이제 좀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했고요. 오늘 이제 LNF의 모회사죠.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23% 급등하면서 LNF보다 이제 주가 탄력도는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제 쌍으로 묶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오늘 KINX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인데요. KINX가 15% 상승하는 흐름으로 직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제 역사 신고가는 아니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지금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2차전지 주요 종목 뭐 전반적으로 조정받은 것도 커요. 오늘 대주전자재료 10% 빠지고 이제 조정받은 것들 WCP 뭐 4% 빠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세죠.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2% 상승. 또 이제 최근에 폐배터리 이제 저점을 찍는 부분들 체크드렸는데 성일아이텍도 오늘 2% 상승하는 흐름으로 단기 저점을 좀 확인했던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전체적으로 시장 구도는 종목별로 흐름들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이제 SPG가 최근에 단기 저점 확인하는 흐름 전개시켰죠. 121선 라인.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 상승, 이제 저점 라인을 확인시켜줬고, 뉴로메카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두급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이제 급반전하는 흐름과 오늘도 이제 그걸 강화하는 추세적 흐름으로 좀 변모됐다. 자율주행도 이제 하반기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의 섹터인데 오늘 텔레칩스 10% 상승, 또 퓨런티어가 5% 상승, 또 이제 모트렉스가 거의 5% 상승, 그리고 뭐 팅크웨어 같은 기업도 5% 상승에 이제 뭐 약간 좀 주변 주긴 해요. i3 시스템 같은 경우도 16% 상승.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HL만도 0.8% 플러스. 현대오토웨버는 오늘 좀 조정 받았습니다. 2.5% 조정.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하반기 좀 주목할 섹터군. 또 이제 바이오 쪽이 오늘 좀 강했어요. 수급이 좀 돌리는 거고 이제 섹터 전체가 이제 좀 저점을 확인하는 흐름들인 것 같은데요. 보로노이가 16%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대장주의 위용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지아이노베이션이 6% 상승으로 여기 저점 확인했고 이제 움직임을 되돌렸죠. 그래서 레고캠바이오, ST팜이라든지 GC셀, ABL바이오, 알테오젠, 뭐 툴젠, 티움바이오, 이런 어떤 주요 기업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죠. 올릭스, 앱클론, 이런 기업들도 좋은 흐름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론 그룹주들은 뭐 그렇게 강하거나 하진 않았고 오늘 보합 정도. 셀트론 보합, 셀트론 헬스케어도 보합, 그리고 셀트론 제약도 뭐 강보합 정도. 이런 흐름들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오늘 SK바이오팜이 8% 급등으로 장기 매물을 계속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요 화두는 역시나 이제 2차전지의 주요 종목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기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을 압도한 거는 요거예요. 거래대금도 이제 압도했고,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해서 공매도 지역 탈피하나. 이 공매도가 많은 주요 종목들인데 공매도 죽이는 시기고, 우리 2017년도 알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추억, 코스피 이전 상장과 함께 어마어마한 상승 폭풍을 만들어냈던 그때가 이제 기억나는데요. 코스닥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과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스피 상장으로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과 공매도 포지션 정리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진짜 죽이려고 작정한 것 같네요. IB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 BM과 LNF는 국내 한 대형사를 주관세로 선정하고 이전 상장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향후 각사의 주주총회를 거쳐서 코스닥 상장 폐지, 한국거래소의 실질 심사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서 다 이제 승인, 뭐 주주총회 개최하잖아요. 뭐 당연히 승인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회사가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것은 공매도 잔액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건 뭐 기자 생각이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공매도 청산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BM과 이제 LNF는 코스닥 공매도 잔액 상위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죠. 어제 제가 공매도 잔고를 쫙 이렇게 주요 종목들 체크해 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잔액이 1조 4천억입니다. LNF도 4,300억. 시총의 5%대인데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이전 시 수급 개선을 통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할 것이다.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서 최근 급격히 늘어난 차입 공매도 잔고는 상환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청산되고 정리되는 것과 함께 코스피 또 이전 상장은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더 큰 패시브적인 수급과 여러 가지 어떤 ETF적인 수급들, 글로벌적인 어떤 인덱스, 어떤 펀드 자금들 해서 봐도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좀 수급적인 안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이제 장점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코스피가 확실히 이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도 이제 훨씬 더 풍부하고 그 유동성이 어떤 성격이 다르잖아요. 개인이 뭐 90% 거래하는 이제 거래 비중을 가지는 코스닥보다는 기관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의 비중이 높은 코스피가 보다 더 변동성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인 측면이 크고요. 이제 신사업 투자 및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2차전지 기업 입장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해 7만 7천 톤 수준이었던 양극재 생산 능력을 어마어마하죠. 26년까지 총 55만 톤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출 부담은 당연하고 최근 들어 수주가 확대되면서 운영 자금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여러모로 공매도 청산도 있겠지만 뭐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 조달 측면도 고려 대상이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LNF는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클 겁니다. 역시 이제 LNF도 26년까지는 40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고 미국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미국 내 전고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이런 자금 조달까지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성공할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국내외 패시브 펀드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호적인 어떤 수급이 지금 유입되는 그 이제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주관사를 선정하며 이전 상장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코스피에 입성할 때까지는 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뭐 추진한다면 되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주관사의 최소 실사 기간이 두세 달가량 필요한 데다가 한국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예심 기간은 통상 2달 정도로
신규 상장 기업보다는 짧은 기간 내 심사가 종료가 된다. 지난해 이전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 모두 45 영업일 안팎에서 심사 결과를 받았다는 점도 빠르게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NF가 이제 관련된 조회 공시에 답변을 했는데요. 당사는 이제 여기 이제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 준비한다는 요 기사에 대해서 현재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검토 중이다. 뭐 구체적인 뭐 확정 사항은 없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이제 재공시를 하겠다 하면서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어떤 공식 그 인정을 좀 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이제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리고 이제 그 LNF 주가는요, 이게 이제 그 순식간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주요 이평선을 한 번에 이제 뚫어 올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될 공산이 크고, 기관의 수급도 완전히 돌아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다소 이제 명분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 유입 그리고 공매도의 어떤 청산 물량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추세를 좀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같이 연동되는 흐름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가벼운 종목이니까 시총이 6천억대로, 그래서 모회사 관점에서 시세 분출의 어떤 강도가 여기 보시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LNF만 사기보다는 이제 세로닉스도 쌍으로 같이 일부 비중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셀트론 그룹주를 살 때 셀트론 헬스케어를 사고 셀트론 제약도 일부 사는 게 사실 굉장히 좋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세로닉스도 일부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LNF를 뭐 5천만 원 살 계획이다, 보유할 계획이다 하면 5천 중에서 이제 4천 LNF, 뭐 1,000은 뭐 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되지. 그걸 뭐 어디서 딴 걸 자금을 더 끌고 와가지고 한다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자금 집행에서 이제 약간 이제 비율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주요 종목들 강했고 반도체는 좀 조정 성격이 컸어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보합 정도였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SFT 같은 경우는 오늘 역시나 이제 강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ISC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흐름을 이거 엄청나게 도치가 컸네요. 상승을 그래도 이어가는 흐름이었고요. 오늘 좀 조정이 컸던 종목들, 그래도 제우스도 한 3%, TFE 6%, TMC도 4% 조정, 대덕전자도 5% 조정.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 이수페타시 대장인데 이것도 한 7%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추세는 문제 없는데 좀 조정 성격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쪽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 구도는요, 뭐 크게 특징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체 수급에서도 큰 특징은 없을 것 같은데, FST 같은 경우 90억 들어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덩치 있는 바이오 기업이 수급이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서 오늘 엠노라는 기업이 100억 정도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엠노라는 기업, 삼성 SDS가 이제 최대 주주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SS 이제 강세에 힘입어서 같이 연동되는 시세 흐름을 내는 것 같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FST, 바이오 기업도 꽤 있습니다. 메디톡스라든지 JLK. 오늘 PS 홀딩스 또 2차전지 탑머트리얼이 55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컬, 이오플로 바이오 쪽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일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은 특징적이는 않고요. 오늘 뭐 2차전지 LNF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업종은 정말 그 무서운 어떤 시세의 어떤 구간으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좋은 수익들 잘 거두시면 참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또 하반기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는 또 낮은 주가 레벨에 있는 종목들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또 현금한 자금들을 또 집행한다면 좋은 어떤 복리의 어떤 효과들을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